축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로 다 같이 더 가난한 나라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가 피땀 흘려번 돈의 가치가 앉은 자리에서 녹아내렸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1,500원. 이 숫자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냥 뉴스에서 떠드는 건조한 지표 중 하나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댐에 17년 만에 커다란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이자 우리 모두의 지갑을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공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는 지난 17년 동안 1,500원이라는 선만큼은 필사적으로 지켜왔습니다. 이 선은 단순한 환율 수치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버텨낼 수 있는 최후의 심리적 보루, 즉 심리적 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둑이 허무하게 터져버렸습니다. 1,501원이라는 종가 숫자가 찍히는 순간 평온하던 우리 마을에 유례없는 거대 헬이 밀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통장에 꽂혀있는 현금, 소중하게 모아온 적금의 가치는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은커녕 당장 내일 먹을 식재료 값조차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밑바닥에 구멍이 뚫렸는데 아직도 나는 배 위에 있으니 안전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은 이미 차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환율이라는 괴물은 여러분의 자산을 갉아먹고 있죠. 15년 동안 수많은 위기를 지켜본 분석가로서 제가 단언컨대 이건 단순한 변동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붕괴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둑이 터진 뒤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실의 파괴입니다. 추상적인 그래프가 아니라 여러분의 식탁, 여러분의 자동차, 주유구, 여러분의 대출이자 고지서에서 그 파괴의 흔적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2,500원이라는 숫자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둑이 터졌으니 이제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일만 남았죠.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편의점 도시락 가격부터 아이들, 학원비까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올 그 잔인한 현실 자각 타임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월급은 이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스타벅스에서 마시는 아메리카노 한 잔, 점심시간에 들르는 편의점의 도시락, 그리고 퇴근길 주유소의 가격표. 여러분은 이 평범한 일상들이 사실은 달러라는 보이지 않는 실에 묵혀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계십니까? 환율 1,500원 시대가 열렸다는 것, 단순히 뉴스 속 숫자가 바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매력이 앉은 자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뜻이죠. 자, 이제 우리가 마주할 잔인한 현실의 민낯을 하나씩 들춰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우리의 식탁입니다. 대한민국 식탁 위 식재료 중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보세요. 밀가루, 식용유, 설탕 같은 기초식품 원자재는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이는 곧 라면 한 봉지, 빵 한 조각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내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장바구니, 물가는 왜 이렇게 무섭게 뛰지? 라는 비명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그대로인데 물건들이 제멋대로 몸집을 키워 여러분을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원유 도입 단가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환율 1,500원 상황에서 국제 유가까지 불안정해지면 주유소 앞 가격표는 하루가 다르게 앞자리를 갈아치울 겁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 인상 압박은 덤이죠.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들이 여러분의 통장을 통장으로 만드는 약탈자로 변신하는 과정입니다. 냉철하게 말씀드리자면 고환율은 서민들에게 가장 가혹한 세금과도 같습니다.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실질 소득을 무참히 깎아먹으니까요. 실제로 최근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면 환율이 1,500원대에 안착할 경우 소비자 물가는 3개월 뒤 최대 7%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2% 시대를 살던 우리에게 7%라는 숫자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이 바로 우리 발밑까지 차오른 셈이죠. 이 잔인한 물가 도미노 현상은 결국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놓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이 모든 비극이 단순히 운이 없어서 일어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 거대한 파도를 일으킨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머나먼 중동 땅에서 타오른 불꽃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 우리 집 안방까지 쳐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배후에 숨겨진 검은 그림자의 정체를 알고 나면 여러분은 더 큰 충격에 빠지실지도 모릅니다. 세계 경제의 혈관을 막아버린 그 치명적인 사건의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머나먼 중동 땅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어떻게 우리 집 안방의 가계부까지 태워버릴 수 있을까요? 15년차 분석가인 제가 그 연결고리를 추적해보니 범인은 바로 세계 경제의 가장 가늘고 예민한 혈관 호르즈무 해협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 좁은 바닷길이 막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 세계 석유 유동량의 20%가 지나가는 이 통로가 닫힌다는 건 지구촌 경제라는 몸에 거대한 혈전이 생겨 피가 돌지 않게 된다는 공포스러운 선언과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추상적인 단어 뒤에 숨은 실체는 훨씬 더 노골적입니다. 이란이 해협 봉쇄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릴 때마다 국제 유가는 미친 듯이 널뛰기 시작하죠.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이건 단순히 기름값이 비싸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라는 유기체가 고열에 시달리며 신음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피가 돌아야 할 자리에 불길이 치솟으니 전 세계 자본들이 비명을 지르며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기 시작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 혈전의 합병증을 가장 치명적으로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해 들어오기 때문이죠. 통로가 막히면 공급은 줄고 가격은 뜁니다. 공급망에 동맥경화가 오면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우리 원화의 가치는 종이장처럼 가벼워집니다. 중동의 전운이 짙어질수록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녹아내리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비극입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패권의 판을 흔드는 거대한 지진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기초 공사가 부실한 건물들이죠. 우리 경제가 바로 그 시험대 위에 올라 있습니다. 중동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환율 1,500원이라는 지옥문은 닫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더 큰 불길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기름값이 오르는 건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원화만 유독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단순히 기름이 안 나는 나라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숫자 뒤에 숨겨진 잔인한 통계학적 진실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수입 의존도 70%라는 숫자가 우리 경제의 목줄을 어떻게 재고 있는지 그 에너지 잔혹사의 실체를 확인하시면 여러분은 등에 식은땀이 흐르실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덫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냉혹한 수치들을 대면해 보시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우리가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이 평범한 문장이 환율 1,500원. 시대에는 여러분의 목을 죄는 날카로운 칼날로 변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지만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와 같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심장에 공급되는 원유의 무려 70%가 중동 지역에 쏠려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0%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의 생사여탈권이 저 멀리 호르무즈 해협의 파도 위에 위태롭게 떠 있다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은 덩치는 산만한데 연료통은 남의 집 마당에 가 있는 격입니다. 중동에서 누군가 밸브를 살짝만 잠가도 우리 공장은 가동 중단 위기에 처하죠.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고 국제 유가가 110달러를 돌파하면 우리 기업들은 물건을 팔아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을 기름값과 가스값을 치르는 데 쏟아부어야 합니다. 유가 상승은 곧 비용 상승이고 이는 기업의 이익 감소와 주가 하락, 그리고 여러분의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지는 잔인한 도미노의 시작입니다. 더 큰 비극은 이 도미노가 멈추지 않고 가속화된다는 점입니다. 에너지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달러가 필요합니다. 기름값이 오를수록 우리는 더 많은 달러를 시장에서 사와야 하고 이는 다시 달러 가치를 높이고 우리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악마의 순환고리를 만듭니다. 수입 의존도 70%라는 부메랑이 우리 경제의 뒤통수를 때리고 있는 셈이죠.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나라가 고환율과 고유가라는 쌍둥이 악재를 만났을 때 겪게 되는 이 잔혹한 현실은 지금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실시간으로 갉아먹고 있습니다.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외줄 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줄마저 지금 중동의 불꽃에 타들어가고 있죠.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이 구조적인 취약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외부 충격이 있을 때마다 매번 지옥문을 구경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기막힌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이 덫에 몰아넣은 건 중동의 총성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때 누군가는 이 공포를 먹고 무섭게 덩치를 키우며 모든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원화를 종이장으로 만들고 있는 진짜 포식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왜 모든 돈은 비명소리가 들리는 곳을 떠나 그곳으로만 향하는 걸까요? 그 거대한 블랙홀의 정체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내 자산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 무시무시한 흡입력의 실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세상의 모든 돈이 비명소리를 피해 도망칠 때 그 거대한 자본들이 약속이라도 한듯 모여드는 단 하나의 안식처가 있습니다. 바로 달러라는 이름의 거대한 블랙홀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는 지금처럼 중동에서 포성이 들리고 환율둑이 터지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단단한 건물을 찾습니다. 우리 원화가 비바람을 겨우 막아주는 종이 우산이라며 달러는 핵전쟁에도 끄떡없는 거대한 콘크리트 벙커 킹달러라는 블랙홀로 군림하며 전 세계의 유동성을 남김없이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목격하고 있는 환율 1,500원 돌파의 본질은 우리 경제가 망해서라기보다 전 세계가 공포에 질려 달러라는 안전자산으로 숨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릴수록 달러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누구나 대피소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한 대피소 입장권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이치죠. 문제는 이 블랙홀의 흡입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대한민국 같은 신흥국들의 자산 가치를 통째로 삼켜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를 챙겨 떠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우리 경제의 단면입니다. 15년 동안 시장을 지켜본 제 눈에 지금의 달러는 단순한 화폐가 아닙니다. 타인의 공포를 먹고 자라는 거대한 포식자와 같습니다. 공포가 커질수록 포식자는 더 비대해지고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우리 원화는 점점 더 야위어 갑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숫자가 살 수 있는 달러의 양은 어제보다 오늘 더 줄어들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글로벌 구매력을 강탈당하고 있는 셈이죠. 이 블랙홀은 자비가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의 자산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차갑게 집어삼킵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 폭풍우를 잠재워야 할 세계 경제 큰 형님이 오히려 바람을 더 강하게 불어넣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을 꺼야 할 소방관이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전 세계가 고환율에 신음하며 제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저 멀리 미국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냉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고 있는 미국의 진짜 속내 그리고 그들이 휘두르는 금리라는 채찍이 우리 삶을 어떻게 파괴하려 드는지 그 충격적인 엇박자의 진실을 지금 바로 파헤쳐보겠습니다. 과연 미국은 우리의 아군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포식자일까요? 전 세계가 환율 1,500원이라는 절벽 끝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줄 줄 알았던 경제 소방관 연준 패드의 태도는 차갑다 못해 잔인합니다. 미국 형님은 자기 집 불 끄기도 바쁘다. 15년차 분석가로서 지금의 국제 정세를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말은 없습니다. 전 세계가 고환율과 고물가로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미국의 제롬 파월 의장은 오히려 금리 채찍을 더 높이 지켜들며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매파적 선언을 던졌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을까요? 미국이 금리를 높게 유지한다는 건 전 세계에 돈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자석의 힘을 더 강하게 키우겠다는 뜻입니다. 달러를 가지고만 있어도 높은 이자를 주는데 누가 위험천만한 신흥국 원화를 들고 있으려 하겠습니까? 미국은 지금 자기 나라 물가를 잡기 위해 전 세계의 유동성을 강제로 압수하고 있습니다. 동생들이 굶주리든 말든 내 집 창고부터 채우겠다는 이기적인 엇박자가 우리 원화의 가치를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진짜 주범입니다. 결국 미국의 고금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파도로 들이닥칩니다. 첫째는 환율 폭등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고, 둘째는 우리 한국은행도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압박입니다. 미국과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자본 유출이 더 심해지니까요. 결국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이자 신용대출 금리가 오르는 건 저 멀리 미국 연준의 고집 때문입니다. 내 지갑에서 나가는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건 미국이라는 거대한 포식자가 던진 채찍질에 우리가 맞고 있는 셈입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보십시오. 사면초가입니다. 중동에서는 총성이 울리고 미국은 금리라는 방패 뒤에 숨어 우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 1997년이나 2008년처럼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가 여러분의 머릿속을 스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15년 동안 수많은 폭락장을 겪어온 제가 단언컨대 이 지옥문 앞에서도 살아남는 자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히려 이 폭풍우를 이용해 인생의 역전승을 준비하는 고수들이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며 동굴 속에서 떨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엔 바람을 이용해 돛을 올릴 것인가? 이제 우리는 생존을 넘어 기회를 이야기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버려야 할 것과 끝까지 쥐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옥문이 열린 이 순간 누군가는 몰래 챙기고 있는 그 은밀한 생존 키트의 내용물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부의 추월차선으로 갈아타는 법 놓치지 마십시오. 폭풍우가 몰아칠 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맨몸으로 빗속에 뛰어들어 하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15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승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비바람이 칠 때 억지로 사냥하러 나가는 대신 깊고 안전한 동굴로 들어가 자신의 장비를 점검하고 다음 사냥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환율 1,500원이라는 지옥문 앞에서의 생존 전략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챙겨야 할 생존 키트의 첫 번째 도구는 바로 현금이라는 방패와 부채 다이어트라는 갑옷입니다. 무분별한 투자가 대박을 가져다 줄 거라는 환상은 버리십시오. 지금은 수익을 내는 시기가 아니라 내 자산을 지켜내는 소송의 시기입니다.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지금 현금 비중을 높여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0%의 생존자가 됩니다. 특히 고금리 채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변동금리 대출은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오는 올가미와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부채를 줄여이자 부담이라는 구멍난 항아리를 먼저 수리해야 합니다. 비바람이 들이치지 않는 견고한 동굴 안에서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인내심, 그것이 지금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도 완전히 재편해야 합니다. 환율 변동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자산은 과감히 쳐내고 위기 속에서도 달러로 수익을 내거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방탄 자산 위주로 재구성하십시오.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려도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 혹은 달러 그 자체를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덩치 큰 자산보다 가볍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이 유리합니다. 여러분의 장비 주머니에 무엇을 넣고 무엇을 버릴지 냉철하게 결정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굴 속에서 덜덜 떨며 해가 뜨기만을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고수들은 어둠 속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밖을 살핍니다. 왜냐고요?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주인이 바뀐 보물들이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지옥문이라고 불리는 1,500원 환율 너머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인생 역전의 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7년 만에 찾아온 이 거대한 파도를 타고 부의 추월차선으로 올라타는 법,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지금 바로 맞춰보겠습니다. 이 터널 끝에 기다리고 있는 눈부신 반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환율 1,500원. 네, 맞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이 녹아내리는 지옥문이 열린 날입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시장의 밑바닥부터 정점까지 지켜본 제 눈에는 이 지옥문 너머에 감춰진 거대한 기회의 문이 보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까지 대한민국에서 부의 지도가 통째로 바뀐 순간은 언제나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자산을 내던지던 바로 이런 폭락의 시기였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지만 준비된 자들에게는 부의 추월차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단 한 번의 티켓을 건넵니다. 지금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들며 모든 자산 가치가 난도질당하고 있다는 것,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우량한 자산들이 유례없이 헐값에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포라는 안개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 안개 너머에는 진주 같은 종목들과 핵심 자산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자들은 이 지옥 같은 풍경 속에서도 냉정하게 장바구니를 채웁니다. 남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때 그들이 버리고 간 보물을 헐값에 쓸어 담는 용기, 그것이 훗날 평범한 직장인과 자산가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전 재산을 쏟아부으라는 무책임한 조언이 아닙니다. 비바람이 그치고 안개가 걷히는 신호를 포착해야 합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압도적인 공포를 이겨내고 숫자의 이면에 숨은 본질을 꿰뚫어 보십시오. 이번 위기는 언젠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눈부신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 분석이 단순히 오늘 하루의 공포를 견디는 위로를 넘어 내일의 불을 일구는 강력한 방패와 날카로운 창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지옥문은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 타 죽을 것인지 아니면 그 너머에 숨겨진 기회를 선점할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15년 차 분석가인 저도 여러분 곁에서 끝까지 시장의 신호를 읽어드리며 함께 걷겠습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입니다.